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멤버십 영상에서 얘기했구나. 2024년, 이제 상반기 경찰 면접 시즌이 완전히 종료됐잖아요. 이제 합격자 발표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 제가 2024년 상반기 면접 준비생들 코칭하면서, 느낀 점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이거는 저번 2024년 하반기 이제 면접 시즌 후기 말 때도 말씀드린 내용하고 별로 다른 건 없는데, 확실히 이제 진짜 심각하게 무내력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제가 공공기관에 특화해서, 그래서 이제 뭐 국가직, 대통령 경호처 국정원, 그 다음에 경찰 간부 후보생, 그 다음에 이제 경찰대 편입까지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공공기관 쪽에서는 이제 금융공기업들, 메이저 금융공기업 있죠. 한국은행,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뭐 요런데, 그 다음에 메이저 공사. 전부 다 총괄해서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쭉 가르치면서, 느낀 점이 저번 하반기 시즌 후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한 3년에서 4년 터울 사이에 문해력이 급속도로 이제 저하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한테 코칭 받는 친구들이 대부분 20대, 그 다음에 30대 초중반이 많거든. 물론 40대도 있어요. 이번에 국가직 합격하신 분 40대였고 30대 후반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비중이 지금 이제 20대나 30대 초중반까지는 MZ세대의 확실한 특징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심각해요. 진짜 심각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이번 시즌에는 계속 웃다가 끝이 났어요. 웃다가. 그러니까 저번 하반기 시즌 때는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 강의를 보고 이론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 가이딩대로 답변을 작성해서 그 답변을 기반으로 이제 코칭이 들어가는 건데, 영상 강의 보고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전혀 다른 뉘앙스로 자꾸 표현을 하게 되니까 자기들도 답답하고, 저도 제가 가르쳐 준 걸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제 답답하고 같이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냥 너무 황당해서 웃음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른 영상 댓글에 이제 문해력이 이제 이게 관건이다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공부 안 하고 유튜브만 주구장창 본 사람이야 그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가외해서 명문대 간 친구들이 무슨 문해력이 문제가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댓글을 달면서 국가적 문제 내용, 이상한 말도 안 해요. 댓글의 내용도 뭘 말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 어떤 영상에서도 공부는 안 하고 유튜브만 주구장창 본 사람이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문해력은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단순한 문장 해석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랬잖아요. 메타 문해력, 정확하게는 어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 안에서 유의미한 내용들을, 맥락을 파악해가지고 본인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그 일련의 문제 해결 과정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튜브만 주구장창 보고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이 문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대생들도 문해력이 예전 서울대생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심각하다라고 서울대 교수님이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그 링크를 달아드렸잖아, 커뮤니티 거기에. 명문대생들도 똑같아요. 제가 명문대생들을 가르친 지가 지금 몇 년째일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친 명문대생들 중에 최고 학벌들이 서울대는 기본이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석박사 이수하신 분들이었다고요. 제가 코칭했던 최고 학벌들이. 그분들이 이제 국내 들어오면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이나 아니면 한국은행 이런 쪽에 이제 특채로 포지션으로 갈 때 이제 면접을 보니까 코칭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국내 1세대로서 옛날에는 면접 강의라는 게 존재를 안 했어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웅변하던 학원에서
스피치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고, 면접은 스피치, 그러니까 면접은 스피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갖다 붙이고는 막 붕어빵 답변 외우게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화술 얘기하고. 근데 제가 그게 아니라 심층 면접은 개인의 가치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물어보는 시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1세대 때는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그렇게 이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지금 현재처럼 코칭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입소문으로 소개로 연락이 오고 그랬다고. 어쨌든 그러한 이제 학벌을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도 15년 전, 10년 전, 그 다음에 5년 전, 3년 전, 2년 전 이렇게 기간별로 쭉 코칭을 해보면 심각해요, 문해력이. 명문대생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니까. 물론 좀 더 나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 뭐 명문대생들도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럴 건데 그게 왜 문해력이 낮습니까? 언어 영역도 점수가 높잖아요. 그게 지금 전반적인 우리나라 교육체계 문제라고. 그래서 지금 수능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없애버리자. 이게 국제 바칼로리아 있죠. IB 프로그램 도입하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와요. 전부 다 주장차 암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암기한 거 그냥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변질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데 그러면 옛날에도 학력고사 수능 등장하기 전에 학력고사는 더 심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정보를 수집하는 환경 자체가, 제가 어릴 때는 종이신문이 새로였다니까, 옛날에. 70, 80년대 때, 90년대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가로로 나왔어. 그럼 신문을 다 봤어요, 신문을. 물론 TV도 보긴 하지만. 스스로 정보를 서치하고 정보 안에서 비교 분석하고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게 그렇게 되게끔 돼 있었다니까. 근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자극적이고 간단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익히는 게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문해력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전반적으로 이게 세대 간 특징처럼 저해가 된 게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가 이제 우리 딸아이 한국사 보게 하는데 옛날에 만화 한국사는요 좀 개념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관계에서 이제 만화를 그리더라도 보는 독자가 다각적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게끔 만화가 구성되어 있었어. 근데 지금 시중에 나오는 만화 한국사나 만화 세계사 제일 인기가 많은 게 설땡 그 공무원 한국사 선생님 있죠. 그분 건데 그분 거를 분석해 보면 재밌어. 아이들이 흥미를 많이 유발해요. 우리 딸아이도 그거 제일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용을 전부 다 축약을 시켜버렸어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거기 안에 사실관계를 이제 주입하기 쉽게끔 되게 축약하고 거기다가 이제 조미를 쳐가지고 흥미를 유발한 형태인데 이러한 형태는 지식 전달은 용이한데 받아들이는 아이의 창의성과 다각적인 시야를 막아버려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초중고 교육 과정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수능이 그렇게 변질된 지는 오래됐고 답을 먼저 기성세대가 정해놓고 그 답을 맞추면 100점 떨어지면 너는 빵점 이런 식이었다고 이게. 그래서 지금 IB 프로그램을 초중고에 아예 공립학교에 도입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요. 요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 간 특징이지 뭐 국가에서 잘못하거나 아니면 뭐 국가에서 잘못한 거 아니 지금 전 세계 현상이잖아. 스마트폰으로 SNS 보고 짧은 영상 이미지를 가지고 막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자체가 그런 걸 원해요. 제가 왜 이전 영상들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 얘기하고 하면서 막 한 5분이면 10분이면 전달할 내용을 길게 늘어뜨려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을 훈련시켜 드릴 목적으로 이렇게 길게 착일하는 거라고요. 다각적인 측면에서 비판적 수용이 가능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나라고 아까 그 설땡 그분처럼 축약해가 전달하는 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폐해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던 그 환경 자체가 아예 그렇게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MZ세대들은. 심각해. 진짜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IB 프로그램 빨리 도입 안 하면 우리나라의
특히 젊은 청년들의 문해력은 심각할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아마. 지금 이대로 방치하면. 어쨌든 변론으로 하고, 그러면 원장님, 뭐 제가 만약에 심층 면접을 준비할 때 뭐 어디에서 이게 문제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건가요? 일단은 제일 먼저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아예. 그래서 긴 케이스형 질문이 나오면 아예 맥락을 파악을 못해요. 아예 맥락을 파악을 못한다고. 제가 처음에 코칭 진행할 때 이 질문이, 케이스형 질문이 어떤 뜻이고 어떤 맥락인지 한번 맞춰보라고 얘기를 해보면 한 10명 중에 1명 맞출까 말까요. 1명 맞추는 사람도 근사치로 맞추지 정확하게 질문의 핵심 요지를 파악을 못해요. 지금 심각해. 예전 세대는 있죠. 예전 세대는 한 10명 중에 9명은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못한다니까, 일단은. 그 다음, 두 번째는, 언어라는 건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얘기할 때 그 단어가 가지는 뜻이 있어요. 그죠? 사회적으로 약속된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자기 입맛대로 그냥 다 갖다 붙여요. 다 갖다 붙이고 이게 나는 이런 뜻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법대 다닐 때 이제 저는 이 강사업을 일찍 시작했잖아. 집이 이제 갑자기 아버지의 빚과정 잘못 쓰시고 막 집이 완전히 뒤엎어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중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법대 다니는 도중에도 계속 일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논술 강의로 강사업을 먼저 시작을 해버리니까 이게 학교에서도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와서 또 가르치는 일 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달간 물력 공장을 다녔어요. 물력 공장이 엄청 힘들어. 이제 그게 이제 한 20-30kg 되는 거를 막 수천 개를 트럭에 탑재시키고 막 그게 전국에 막 배달을 가거든. 그러면 이제 그 고속도로 탈 때 옆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옮길 때 허리 나갈 것 같고 진짜 힘들어요. 고대 많이 빨리빨리 그만둬. 오래 못 있어요 거기. 근데 이제 제가 물력 공장 다닐 때 검도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검도 도장은 또 가니까 우리 검도 도장이 저기 막 너무 그 당시 때 이제 새로 옮기기 전에는 너무 바닥이 오래돼 가지고 나무 바닥이 다 깨져 있어서 이제 관장님이 맨날 테이프로 바닥을 붙였거든. 그런데도 이제 나무 그 바닥이 일부가 올라와 있었는데 검도하다가 대한검대 검도 있잖아요. 풀스파링 하는데 그 하다가 발바닥이 쫙 찢어졌어. 밑에가 그 나무가지에 그 튀어나온 나무에 걸려가지고 한 이 정도 찢어졌어. 이 정도 찢어지니까 아예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력 공장에서 일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치료받고 바로 전화 걸어서 저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새로운 분을 뽑아야 될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사장님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갑자기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날 이제 그 너무 죄송해서 음료수 하나 사들고 택시 타고 좀 멀었어. 집하고. 택시비 좀 많이 나와. 근데 어쨌든 택시를 타고 가서 이제 쩔뚝거리면서 붕대 감고 이제 그거 음료수 드리고 이제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 내가 막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직접 온 거, 아이고, 이 거리도 먼데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오고, 어떡하냐면서, 그러면서, 근데 왜 검도를 했냐면서 이제 타박을 하는 거지. 타박을 하고, 이제, 근데 그 완전히 짠돌이 그 사장님 부부였는데, 좀 쥐어 짜는 구조였어요. 이 평판이 별로 안 좋아, 거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금방금방 그만두고 그랬어. 근데 이제, 자기도 제가 어제 그 전날 전화할 때는 핑계 대는 건 줄 알았대. 핑계 대는 건 줄 알았고, 역시나 이랬는데, 직접 이제 이게 막, 이제 붕대 감고 택시 타고 와서 또 음료수까지 사들고 와서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 사정 설명하고 하는 거에서 너무 감동했다고. 그 이제 택시비 지어주시고, 이제 일한 거 이제 해서 웃돈 얹어가지고 주시고, 이제 뭐 밥 먹이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게 MZ 세대들은
지금 제가 이 에피소드에서 나타내는 게 뭘까 이럴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MZ세대는. 첫 번째는 저희 성실함을 강조할 때 이 에피소드를 쓸 거예요 이라고는 성실함을 얘기하는데 이 에피소드를 막 얘기해. 또 어떤 사람은 책임감을 얘기하면서 이 사례를 막 얘기해요. 여러분은 뭘 것 같아요? 이 사례에서 나타나는 키워드가. 성실함? 책임감? 아니에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예요. 도리. 매너. 책임감이 되려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렇게 갑자기 그만두게 됐는데 내가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될 게 있어.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이제 업무 인수인계해야 되는 뭐 내가 행정직 업무라서 있고 나도 이제 다른 직장을 구했는데 그 새로 온 사람이 습득 능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인수인계가 이제 난 제대로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다른 회사로 갔는데 이 사람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전 회사의 대표가 다시 연락이 와서 부탁하면서 인수인계를 한 번만 좀 더 해주면 안 되겠냐. 이 사람이 습득이 너무 느리다. 그랬을 때 나에게 내가 그걸 굳이 해줄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전 직장을 다닌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게 인수인계를 해서 그 직장에 피해를 가지 않게끔 책임감 있게 일을 마무리하자는 생각에서 내가 시간을 내서 피곤하지만 와서 인수인계를 다시 한번 해줬어. 그러면 이건 책임감 있는 자세 맞아요. 성실한 자세는 뭐예요? 성실한 자세. 제가 지금 아까 얘기한 거는 매너에 관한 거예요. 최소한의 도리.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장님 부부가 감동한 부분이 그거예요. 다쳐서 굳이 돈 들여가면서 택시까지 해가지고 와서 일을 갑자기 그만두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 자기한테 그런 말하는 사람이 없었대. 물론 제가 볼 땐 그 사장 부부가 워낙 악독하게 쥐어 짜가지고 아마 그 전에 그만둔 아르바이트생이나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되게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나는 어쨌든 내가 본의 아니게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내가 갑자기 그만두게 됐으니까 어쨌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게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 그럼 내가 인간적인 도리로서는 직접 찾아가서 전후 사정, 자초지정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는 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매너라는 거예요. 성실한 태도라고 이게. 이해가세요 이거? 이 성실하고 그러니까 매너 있는 행동이라고 성실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실이나 책임하고는 관계없어요. 근데 MZ세대들은 이걸 여기다 막 갖다 붙여.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어에다가 이 내용을 막 갖다 붙인다니까요. 그 나름대로 논리 구조가 있어요. 요건 요런 뜻이니까 요게 아니에요? 요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정확한 단어를 써서. 언어는 우리 사회적 합의된 약속이잖아. 그러니까 듣다 보면 뭔가 이상해. 무슨 뜻이지 저게? 왜 저렇게 얘기하지? 저게 무슨 뜻일까? 뭐 이렇게 생각되는 거야. 최소한의 도리, 예의.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제 코칭 프로그램 이수하는 사람들 중에 원래는 5단계를 전부 다 성실하게 이수한 사람들 중에 선별해서 제가 이제 합격 기원 찹쌀떡을 보내줬거든. 뭐 그것도 돈 많은 돈 해요. 이제 제가 이제 주소지로 카톡 선물로. 왜냐면 프로그램 성실히 끝까지 이수한 게 너무 고마워서. 근데 이제 이게 인성 파트 부분이 강화되면서 코칭 횟수가 늘어나니까 프로그램 5단계까지 이수하는 분들이 이게 이제 그게 좀 줄어들었어. 인원이 줄어들고, 그래도 한 3, 4단계까지라도 열심히 했던 분들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본인들은 코칭을 더 받고 싶어 하는데 날짜가 임박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원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 코칭 더 받고 싶은데 사정이 좀 요러요러해서 힘들 것 같은데 요렇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뭐 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합격 기록 찹쌀떡을 보내줘. 근데 뭐 1, 2단계 하고 그만두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고. 근데 간혹 가다가 제가 그렇게 찹쌀떡 보내준 거를
이제 수령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수령 안 하는지 모르겠어. 매 시즌 한 명 또는 두 명 있을 수 있어요. 한 명. 합격하고도 연락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저는 추측은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수령을 안 하고 이제 그걸 안 하면 이제 저한테 환불돼서 오잖아요. 환불돼서 오는데 또 합격했다고는 한참 뒤에 연락이 와. 아, 이제 합격자 발표 날이 아니라 한참 뒤에 또 연락이 와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예. 자기가 어떠한 사정으로 선생님이 합격 기원하는 이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왜 이제 이거를 수령을 못했는지. 전에 어떤 분은 이제 주소지 입력하는 걸 깜빡해가지고 시험 임박하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원장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내줘요, 웃으면서. 근데 뭐 가타부타 말이 없으면 저는 뭐 어떤 사정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맞죠? 그리고 또 합격자 발표 나오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때서야 또 슬 연락이 와요. 예. 그거는 기본적인 매너는 저는 다 지켜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최소한의 도리. 자기가 배운 학생으로서 뭔가 감사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전에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오해 여지가 있는 부분은 왜 그런지 이야기하는 태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요게 커요.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도 크고, 그 다음에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사용을 못해요, 지금.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타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거는 근데 이게 MZ세대 이전 세대도 흔히 나타났던 유형이긴 한데, 논리적 비약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에서 B의 단계를 거쳐서 C의 결과값이 도출되는데, 이게 보통 자기 얘기니까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중간에 중요한 단계에 해당되는 B를 생략을 해버리고 바로 A에서 바로 C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는 이제 MZ세대 이전 세대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논리적 비약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MZ세대는 요게 특히나 많아지고, 예전 세대는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형태가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본인이 어릴 때 뭐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아니면 가정 교육 환경상, 환경 여건상 뭔가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왜곡 현상이 일어나서 자신의 속 깊은 내용을 전달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들만 자꾸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MZ세대는 A에서 C를 얘기할 때 B가 자기 얘기라서 생략하기보다는 A 단계에서 B 단계를 거쳐서 C 단계로 결과값이 도출됐다는 이 과정 자체를 아예 몰라요. 이해를 못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할 때 혹시 A 단계에서 요러한 단계가 발생했고 요러한 단계 하에서 이게 혹시 결과값이 도출된 거냐고 되물어보면 맞아요 원장님 제가 그거를 말하고 싶었네요 이러면서 막 이래요. MZ세대들이. 그러니까 이전 세대는 뭔가 문제가 왜곡 현상이 있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요거를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있었는 거고, MZ세대는 애초에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MZ세대는 환경이 그렇다니까. 맨날 짧은 이미지, 자극적인 이미지로만 탁탁 봐. 뭐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탑 뭐 5 해가 1에서 5. 그럼 그게 보세요. 도대체 무엇을 기준점으로 왜 어떠한 근거로 1에서 5단계가 된 거고, 만약에 다른 기준점을 적용했을 때 과연 그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해당이 맞는지, 그리고 가장 강하다라는 의미 자체가 어떠한 철학적인 의미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내용 자체는 아예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사진 띄워주면서 뭐 여기는 전차가 몇 대, 뭐 비행기가 몇 대, 그래서 뭐 1위, 국방비 얼마 많이 해 이러면서 이제 한 30초로 그 정보를 전달해버리는 거예요.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준점으로 그 기준점이 왜 어떠한 시각에서 어떤 식으로 설정되었는지도 아예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할 때 1에서 5등이라는 게 이제 자극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그냥 빨리 전달만 하는 목적으로 이제 영상을 30초 안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국가 간의 역학관계, 경제적, 그 다음에 뭐 군사적,
그 다음에 뭐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정보를 수집하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니까, MZ세대들이.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 자체를 생각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초중고에 IB 프로그램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 예.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어. 제가 그랬잖아요. 그 멤버십 영상에 보시면 그거 있어요. 질문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문해력을 이제 높일 수 있다. 이거 영상이 있어요. 그거 꼭 보세요. 거기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략할게요. 길어지니까. 요게 이제 세 번째 특징이에요. 요거 말고도 많아요. 많아.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요러한 부분들을 짚어드리면 그냥 웃어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는 원장님이 왜 문해력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문해력이 심각한지 이제 알겠어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게 내가 문해력이 지금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면 그렇게 환경 자체가 세팅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MZ세대가 뭐 기성세대에 비해서 똑똑하지 않아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 다니는 학생들도 그 전에 다녔던 명문대생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는 세대 간 특징으로 문해력이 확실히 저해되어 있는 상태라니까요. 이거는 이제 교육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수집 환경이 다 그렇게 변화해와서 어쩔 수 없이 생긴 현상이라고. 이게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또 희한하게 요즘 MZ세대들은 또 그런 거는 또 괜찮게 좀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장했는데 앞으로 어떠한 가치 기준점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가치 철학의 명확한은 이전 세대보다 오히려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거는 또 장점이에요. MZ세대가. 예.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따라와. 이전 기성세대보다. 기성세대는 그게 오히려 더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강압적인 주입 교육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요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MZ세대는 그거는 또 장점이에요. 예, 면접을 준비함에 있어서. 자, 지금 여기까지 얘기한 내용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현직자가 되고 나서도 계속 직장 상사한테 인정 못 받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 만큼 실적을 인정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 다 이런 상황에서 기인해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 네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네가 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어필하라. 저는 어필이라는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내가 이제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다른 동료나 직장 상사분들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진 상태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경찰대 편입 있죠. 현직자 전형 편입. 거기는 제가 볼 때는 그 도전하는 분들이 상당히 우수한 자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고속 승진한 케이스가 많아. 뭐 경사까지. 경사를 달았는데도 경찰대 경위 그 편입, 현직자 편입 준비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코칭했던 분들이 막 상이랑 상은 다 휩쓸고 전국 각지에서 현직자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고속 승진하거나 되게 동료로부터 인정받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보면 이 문해력이 괜찮아, 다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현직자 경찰대 편입 전형 코칭할 때는 되게 편해요. 수월하고. 현직자분들도 MZ세대라면, 본인이 MZ세대라면 문해력 훈련은 따로 별도로 하셔야 돼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은 체력 필기, 이제 체력이 내년에는 패스제로 바뀌잖아요. 그죠? 하반기에 합격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돼요. 이제는 미리 같이 준비를 안 하면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오히려 더 편해진 게 문해력만 조금만 실력을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조금만 키워놓으면 훨씬 더 인정받기는 더 수월해졌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참고하시고 이제는 진짜로 필기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하셔야 되고 현직자분들도 방심하지 말고 계속 문해력 특강 보시면서 지금 그 카페에 이제 댓글 가져 올리시는 분들 중에 현직자 참여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기 수험생들도 지지 말고 열심히 댓글 가져 올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제일 최근 거 기초특강 새롭게 올린 거부터 댓글 그 주제별로 댓글 모아서 가이딩하는 영상 또 따로 올려드릴 거니까
댓글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